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차시에는 시스템 최적화 개념과 정형화된 틀을 소개를 했고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디지털 트윈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 함수와 시뮬레이션 모델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교통 시스템을 예를 들 때 교통 시스템의 실제 교통 상황을 연출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은 입력과 출력이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최적화 지수를 정의하는 목적 함수는 여기에 입력 x1, x2, x3를 적황록이라고 하고 이 출력 최적화 지수를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실제 시뮬레이션 모델은 입력을 교차로에 차량이 도착하는 것을 말하고 출력은 교차로 차량이 통과하는 이벤트를 출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적화를 위한 결정 변수를 신호의 지속 시간으로 하고 최적화 지수를 평균 대기 시간으로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최적화 지수를 정의한 결정 변수 x1, x2, x3가 신호등이 움직이는 지속 시간인데 실제 우리가 필요한 최적화 지수는 평균 대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평균 대기 시간을 적색, 황색, 녹색 신호등의 지속 시간의 함수로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결정 변수를 교차로 시뮬레이션 모델의 입력 파라미터로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되고 최적화 지수인 경우에 이 x를 가지고 최적화 지수 YOF를 직접 산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YOF를 산출하는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 함수와 시뮬레이션 모델을 결합을 하면 두 개의 모델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의 결정 변수는 시뮬레이션 모델의 입력 파라미터로 사용하고 목적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로 데이터 D를 산출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 D는 목적 함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로서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실제 획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 Y가 fXI로 모델링이 되지만 실제로는 XI가 D를 거쳐서 YOF 값을 내게 됩니다. 이 XI가 D로 거치는 과정을 G라고 하는 함수 혹은 모델에서 담당하게 되고 D에서 YOF로 가는 것은 H라고 하는 함수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함수를 조합하면 XI가 YOF의 함수로 될 수가 있고 위에서 정의한 최적화 지수 정의를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를 우리가 조금 일반화하기 위해서 우선의 교통 시스템 모델을 다시 예로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의 시뮬레이션 모델과 목적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최적화를 위한 알고리즘을 루프에 삽입하게 되면 최적화 알고리즘 입력은 총 차량의 평균 대기 시간, 출력은 신호 지속 시간을 변경한 값을 주게 됩니다. 이 변경 값을 계속해서 주면서 루프를 돌게 되면 언젠가 평균 대기 시간이 최적화된 것. 이 경우에는 아마 최소값이 되겠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최적화 문제에서는 YOF가 실제로 평균 대기 시간이 되고 D라고 하는 것은 교차로를 지나가는 각 차량의 대기 시간인데요. 실제로 신호등 통과 시간 마이너스 신호등 도착 시간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계속해서 이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 됩니다. X1, X2, X3는 신호 지속 시간으로 최적화에 필요한 결정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최적화를 했는데 다음 질문이 최적화 지수가 목적지까지 연료 소모량으로 변경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위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모델의 목적 함수 HD는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는 겁니다. 위의 모델에서 D라고 하는 것은 X1, X2, X3를 가지고 실제의 신호등 통과 시간 마이너스 신호등 도착 시간을 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문제가 정의되면 이 YOF라고 하는 최적화 지수를 fxi의 함수로 다시 표현을 해야 되고요. 이 fxi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D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다시 정의해서 D를 사용해서 YOF를 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XI로부터 D 값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결정하게 됩니다. 운이 좋게 교차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데이터만 다르게 추출할 수 있으면 좋은 케이스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교차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최악의 경우에 새로운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다시 이 YOF를 정의하고 HD를 정의하고 GX를 정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트윈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자, 앞에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우리가 바스와 같은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로 만들고 우리의 목적 함수를 정의하면 이와 같이 YOF가 fxi의 식으로 되고 이 노란 박스 속에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의 입력과 출력은 감추어지고 우리가 필요한 결정 변수 xi가 YOF의 입력으로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을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D라고 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혹은 엔진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연속시간 모델인 경우에는 수치 해석기가 필요하고 이산사건 모델인 경우는 이벤트 처리기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 차시에서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최적화를 위해서는 모델 프리 최적화 모듈이 필요합니다. 이 최적화 모듈은 실제로 현재 YOF 값이 들어와서 이게 더 이상 커질 수가 없다는 조건이 만족되면 끝을 내고요. 더 큰 값이 올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큰 값을 내기 위해서 X가 어떤 값이냐를 탐색해서 결정 변수를 바꾸는 루프를 계속 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시뮬레이션 하고 이를 통해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엔진과 모델 프리 최적화 모듈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디지털 트윈 모델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에서 디지털 트윈 모델의 역할은 최적화 지수 산출을 위한 데이터 D를 발생하는 겁니다. 모델 프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XI 값을 탐색할 때 최적화 알고리즘이 디지털 트윈 모델의 정보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 모델이 수식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적화 알고리즘이 수식 모델로부터 기울기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모델이 시뮬레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최적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탐색 알고리즘은 정확한 값을 모든 해를 다 대입해서 구할 수가 없고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해의 값에 거의 가까우면서도 제한된 시간에 빨리 해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탐색 공간, xi 값을 찾는 공간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하는 공간과 실체계와 데이터 모델에 사용하는 공간을 앞서 설명한 대로 이와 같은 관계가 있고,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에서는 공간이 제일 넓은 공간에서 해를 찾는다는 겁니다. 넓은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로 시스템이 운용되는 상태에서 수집한 xi, 다시 말하면 데이터 모델에서의 xi 값보다도 더 넓은 범위를 뒤져서 최적화되는 것을 찾는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틀로 디지털 트윈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고 그거를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한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디지털 트윈 모델이 확률적인 모델일 때,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최적화 모델에서 시뮬레이션 모델 내부에 확률 변수 P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확률 변수는 분포함수와 평균과 분산을 정의함으로써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확률 변수의 랜덤 넘버를 계속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랜덤 넘버가 생성이 되면 실제 YOF라고 하는 최적화 지수가 XI의 함수이면서 P라고 하는 P 지금 틸트가 있죠. 물결 표시가 있는데 이거의 함수가 됩니다. 문제는 P 틸트가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YOF가 난수 값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난수 값이 어떤 난수 값이냐 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한 평균 값인데 그게 난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난수라 생각하면 YOF를 평균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YOF는 어떤 값을 평균한 값입니다, 이미. 그래서 평균 대기 시간이 2.3이 됐다가 3.5가 됐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을 우리가 이와 같이 간단히 표시를 하면 XY가 입력이고 YOF가 XY와 난수 P의 함수로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게 되겠고, 문제가 되는 것은 한 개의 XI 값에 대해서 YOF가 여러 개의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최적화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P틸트라고 하는 난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통계적 특성인 분포함수나 평균, 분산값이 주어지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필요한 개수만큼은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난수 발생 알고리즘은 초기 값, 보통 이걸 랜덤 넘버 시드라고 합니다. 값에 따라서 통계적 특성은 똑같습니다. 평균, 분산 다 똑같지만 난수의 순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난수의 순서. 1, 2, 3, 4, 5가 나올 게 1, 3, 2, 4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한 XI 값에 대해서도 디지털 트윈 모델의 내부의 논리로 인해서 난수의 순서가 다를 때 YOF, 다시 말하면 최적화 지수 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I가 3일 때 P 난수의 순서가 2, 4, 5, 7, 3일 때와 4, 2, 7, 3, 5일 때의 F 값이 최적화 지수 값이 첫 번째 경우는 3.4, 두 번째 경우는 3.1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욱더 골치 아픈 것은 실제 XI가 4일 때 난수의 순서에 따라서 F값, 최적화 지수가 2.9가 나오기도 하고 3.6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XI가 3일 때하고 XI가 4일 때 어떤 게 더 값이 컸냐. 다시 말하면 최적화는 저 값 중에 제일 큰 거를 골라내는 거죠.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F, X, P 틸트의 최대값을 찾는 게 난감해지는 거죠. 이 문제는 YOF가 실제로 확정적인 값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FY, P 틸트가 확정적 값이 아니고 난수 값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n개의 난수 값들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n개의 난수 값으로 구한
신뢰 구간을 비교함으로써 두 개의 난수 그룹이 어떤 게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신뢰 구간은 여러분이 통계 교과서에서도 많이 배웠겠지만 난수의 개수와 난수의 분포, 함수, 평균, 분산, 값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는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알파라고 하는 값을 정해서 신뢰 구간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률적 목적 함수 값을 비교할 때는 fxi가 a와 fxi가 b보다도 크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를 하느냐 하면, 신뢰 구간, 다시 말하면 fxi 꼴 a에서의 신뢰 구간과 fxi 꼴 b에서의 신뢰 구간이 비교가 돼야 되고, fxi 꼴 a에서 신뢰 구간이 클 때 fxi 꼴 a가 fxi 꼴 b보다도 더 큰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뢰 구간이 크다는 것을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신뢰 구간이 크다는 것은 큰 신뢰 구간의 최소치가 작은 신뢰 구간의 최대치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림으로 그릴 때 보면 점을 똑 찍어 가지고 평균값을 표시하고 그 양쪽으로 바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표시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이 큰 값의 신뢰 구간의 제일 아랫부분이 작은 값의 신뢰 구간의 윗부분보다도 위에 있어야만 우리는 그 값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문제에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 x 값에 대해서 시드 값, 다시 말하면 p 값이 순서가 달라지는 시드 값을 여러 개를 바꾸어서 시뮬레이션을 반복 실험을 해서 결과를 평균을 지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우리는 동일한 xi 값을 계속해서 입력을 시키되 p에 있는 시드 값을 1번은 시드 1, 2번은 시드 2, r번은 시드 r로 해서 p tilt라고 하는 난수 값의 순서가 달라지게 만든 후 yof 값을 1번부터 r번까지 측정을 하면 이 값은 모두 난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xi 한 개에 대해서 이 난수 값들 모두 평균하고 평균에다가 표본 에러를 더하고 뺀 1-알파 신뢰 구간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최적화인데 최적화 지수가 바로 신뢰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이 제일 큰 xi 값을 찾는 것이 스토캐스틱 디지털 트윈 모델의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뢰 구간은 여러분이 통계학 교과서에서 표시된 대로 평균 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 W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고요. W는 이와 같이 수식화되어 있고 Z 2분의 알파가 신뢰 구간을 결정하는 경계값이 되겠고 알파를 우리는 유의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토캐스틱 디지털 트윈 모델의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음 차시에서 이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를 할 때 우리는 정적 최적화와 동적 최적화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정적 최적화는 파라메타 최적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최적화는 모두 정적 최적화입니다. 실제 이 메타 유리스틱 알고리즘을 루프에 삽입해서 YOF가 최적화되는데 필요한 XI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구해진 최적화는 실제 XI 값 자체가 시스템의 상태 변수 Q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상태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XI 값은 한번 구하면 그 값을 사용한다는 뜻인데, 반면에 동적 최적화 혹은 제어 최적화에서는 최적화 지수 F가 시스템의 이벤트입니다. AI, A1, A2, A3 이런 이벤트가 되고요. 실제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강화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이 강화학습은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현재 상태와
그때의 보상값 RI를 출력으로 받아서 이 Q와 RI를 가지고 알고리즘에서 계산한 것 중에 제일 좋은 AI 값을 찾아서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입력된 AI 값으로 시스템에 다음번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적 최적화는 각 스테이트 QI에 대해서 YOF 값이 최적화에 필요한 AI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YOF라고 하는 것은 최적화가 되기 위해서 항상 스테이트의 함수로 액션, AI 혹은 이벤트가 구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간단한 예로서 생산 시스템에 예를 들게 되면 장비 배치 같은 경우는 정적 최적화, 다시 말하면 배치를 최적화시켜 놓고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거고, 조립 공정 같은 경우는 조건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바로 시스템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는 동적 최적화의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트윈 모델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잘 모르는 사항은 강의 녹화를 반복해서 보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Q&A 게시판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